안녕하세요. 황찬의 계산입니다. 오늘은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증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대응할 수 있는 증빙은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다는 것은 일단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소득 이상의 무언가에 대해서 취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나의 소득 이상의 무언가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통지서가 나온 것이고요. 만약 그거를 소명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가산세를 동반한 세금 추징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또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차익이 났고 그거를 이 재산을 취득하는데 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내가 이제 살면서 얼마의 금액인지 그걸 다 일일이 파악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 금액을 집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통해서 나의 종합소득이 얼마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를 하면서 이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시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강의소득이 발생하면 이것은 또 기타소득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런 소득들을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라고 하며 1년에 이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이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나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것을 이제 발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소득금액 증명원은 연도별로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출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시를 보여드리면 소득금액 증명원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등 나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들이 기재되어 있고요. 내가 일단 근로를 통해서 10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 사업 수익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국세청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증명원에서 총 발생한 수익에서 국세청이 걷어간 세금을 빼면 나에게 남는 순액이 되겠죠. 해당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사관에 따라서 이 재산 취득 금액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차감하는 조사관도 있긴 하지만 그 금액 한도 내에서는 내가 정당하게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벌어들인 소득 중에 종합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5억에 샀다가 10억에 양도하게 되면 이제 5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양도 차익을 통해서 그 다음 부동산을 샀다든지 주식을 샀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소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적힌 양도 차익만큼은 내가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진 않았지만 그동안의 투자를 통해서 생긴 소득이기 때문에 관련된 차익도 자금 출처 조사에서 나의 증거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한 소명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이제 세법에서는 증여라고 하는데요. 증여세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나에게 1억 원을 주셨다, 현금 1억 원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10년간의 징여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를 내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세청도 다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증여세 신고 서류를 제출한다면 이 또한 자금 출처 조사에서 정당한 취득 자금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했다면 납세자 본인의 계정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본인 인증을 거쳐 출력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원, 양도세 신고서, 증여세 신고서 이 세 가지는 홈택스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채증명원인데요. 부동산 등 거액의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내가 가진 자금만으로 다 살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은행이라든지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금융사를 통해서 차입을 일으켜서 그 대출로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이제 금융사로부터 부채증명원을 요구하게 되면 이에 대한 이제 증명서류를 발급해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부채는 내 명의로 일으켰다면 갚는 것도 반드시 본인이 상환을 해야 됩니다. 원금의 상환, 이자의 상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내가 스스로 이제 하지 않고 내 명의로 빌렸지만 이 상환은 나의 부모님이 했다든지 나의 기타 친족이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채는 정당하게 나의 부채라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에 취득 자금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적인 계약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사적 계약서는 보통 차용증이라고 부르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세청에 소명 자료를 내미게 되면 꼼꼼히 요건을 따져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차용증인지 아니면 명목상으로 단순히 이번 조사에 면피를 하기 위한 급히 조달된 차용증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차용증의 요건은 이제 실질적으로 상환 기일이 적혀져 있어야 되고요. 적당 범위 내에 이자에 대한 지급, 무엇보다도 이제 내용 증명이라든지 만약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증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차용증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서류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이 재산의 취득 자금을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로서 제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파악하셔서 이 재산을 취득하는데 합리적인 소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외에 최근에 이제 제가 증여세 세무조사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소명에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 상가를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이 상가를 임대를 하면서 임대 사업자로서 이 상가를 취득할 때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이제 환급받게 됩니다. 물론 소명 요청은 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 전체 금액 중에서 부가세만큼은 환급을 받아서 증여를 했을 걸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돌려줬다면 그 돌려준 계좌 기록으로 해당 금액을 자금 출처 조사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요. 또 부가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가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세금을 징수할 때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국가의 과세기간이 과세 권한이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7년 전에 과외를 통해서 소득을 발생시킨 게 연간 2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물론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지만 그 이전에 통장 입금 내역 등을 통해서 내가 이 소득을 발생시킨 것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 또한 자금 출처 조사에서 관련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이제 부부 간의 경우가 많은데 혼인 기간이 오래되고 그 이전에 재산을 취득했고 그것에 대해서 부부의 배우자의 공헌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걸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소득금액 증명원, 양도세 신고, 증여세 신고, 부채 증명원 및 차용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이 네 가지 증빙을 잘 준비하셔서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에 소명을 적절히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